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지난주 저는 독서 노트를 할 수 있는 디지털 노트인 노타빌리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날로그 노트가 아니라 디지털 툴이라서 조금은 색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만드는 80번째 영상인데 이렇게 매주 한 편씩 제가 노력해서 만드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독서 습관에 단 1g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커다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닥치고 독서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 주제였던 독서노트의 연장선상으로 독서노트의 장점과 책의 장르별로 독서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독서노트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막막하시죠? 오늘은 제가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독서의 목표에서 시작해서 독서의 목적과 그 목적에 독서노트가 부합하는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책의 장르별 독서 노트 방법을 간단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독서 목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독서의 목표라고 하면 대부분 책의 권수로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10권을 읽었다, 100권을 읽었다, 1000권을 읽겠다, 이거 같이 독서의 권수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 역시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고전 100선을 정해서 1년에 10권의 고전을 읽겠다라고 목표를 정했거든요. 이렇듯 책의 권수를 정하는 것이 독서의 목표를 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이런 이유는 숫자는 우리 뇌가 판단할 때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실천을 할 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진도를 체크할 수 있고 내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서의 목표를 정할 때 책의 권수라는 숫자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독서의 목표는 책의 권수라고 하더라도 독서의 목적이 책 100권 읽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독서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독서의 목적은 거시적이어야 하고 또한 미시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0년 동안 고전 100권을 읽겠다라고 하는 저의 독서의 목표에 대한 그 목적은 고전 100선을 읽어서 저를 점점 인문학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전을 통해서 과거의 현인들을 만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그들의 생각을 견주어 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예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안목을 얻고 싶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안목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저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독서의 거시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미시적인 목적은 뭘까요? 고전을 100권 읽겠다고 했는데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그 한 권 한 권에 기대하는 목적이 생기겠죠. 그것은 책 한 권 한 권마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독서의 미시적 목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휴가 때부터 저는 이 이문열 평역의 삼국지를 다시 읽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10대 때도 읽었고 20대, 30대 그리고 지금 40대인 지금 4번째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을 다시 들게 된 계기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뉴스를 보면서 삼국지의 장면들과 되게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40대가 된 저는 지금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옛날 후한이 몰락하고 군웅할거의 시기인 그때 그 시기의 세력 다툼과 지략가들의 그 머리 싸움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읽고 있는데, 간단하게 사족을 붙이자면 이 40대에 다시 읽고 있는 이 삼국지는 영웅의 스토리가 아니라 완벽한 정치 소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빠져들면서 재밌게 읽고 있어요.
이렇듯 크게는 약 10년의 계획으로 제 생각과 지혜의 깊이와 폭을 넓히고 책 한 권 한 권에서는 그 책이 나에게 가져다줄 무언가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서의 목적이 명확해지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읽게 되고 문장 한 줄 한 줄을 파헤치면서 읽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중력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훑어 넘길 문장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잦습니다. 당연히 속도는 늦어지게 마련이고 시간은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꼭 많은 책을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 권의 책이라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듯 목적을 가진 독서를 하게 되면 아마도 그때부터 독서 노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것은 읽어서 느끼는 그 느낌을 가둬둘 수 있잖아요. 또한 쓰면 명확해지고 쓰는 동안 점점 더 생각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를 기록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깊이 있게 책을 이해하려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독서 노트를 하면 좋은 점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독서 노트를 하면 책을 자세히 읽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기 때문에 오래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독서는 문장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 책장은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중해서 읽는다면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독서의 목표는 양이었지만 독서의 목적은 질이거든요. 독서 노트를 하면 좋은 점 그 두 번째는 바로 노트를 하면서 좋은 문장을 베껴 쓰다 보면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맞춤법과 띄어쓰기 잘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책을 읽을 때 보는 텍스트와 쓸 때 보는 텍스트는 전혀 다릅니다. 쓸 때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많이 띄우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맞춤법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에 문장을 베껴 쓰다 보면 반드시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당장 고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들어서 노트 양이 늘어나면 나도 모르는 새 저절로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그리고 독서 노트를 쓰면 좋은 점 세 번째는 바로 모르던 새로운 단어를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은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인 문장이 많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을 할 때 쉽고 편하고 자주 쓰는 단어로 조합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작가들이 그 문장에 적확한 단어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단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체크를 해두고 사전을 찾다 보면 나중에는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삼국지를 읽으면서 찾았던 단어 중에 참남스럽다는 것과 왁살스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저는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참남스럽다는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친 데가 있다 라는 뜻이고 왁살스레는 무식하며 모질고 무례한 데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게 뜻을 알고 쳐다보면 그런 뜻일 것 같다고 짐작이 되더라고요. 이 두 단어는 삼국지에서 여포와 동탁을 묘사해 둔 곳에서 발견한 단어거든요. 어째 여포와 동탁 생각하니까 참남스럽고 왁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 인물에 굉장히 적합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독서 노트를 하면 좋은 점 그 네 번째는 바로 독서 노트가 쌓이다 보면 화수분 같은 아이디어 노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노트는 적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노트를 다시 읽는 데서 새로운 발견이 시작되거든요. 어느 날 노트를 꺼내서 읽어보면 그때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겹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뭉게뭉게 일어납니다. 사실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상황의 변화는 생각을 변하게 만들죠. 하지만 노트 속에 가두어둔 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에 가둬두었던 노트를 보면 그때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이 달라서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력에서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것과 다르게 읽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역시 써뒀던 노트를 가끔 뒤적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글을 써야 되는데 쓸 주제가 없으면 예전에 써도 어떤 독서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몇 장 읽어보면 아, 이거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책의 장르별로 독서노트를 쓰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이렇게 세 장르로 나눠보면 저는 이 세 장르의 독서노트 쓰는 법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소설은 상상이죠. 인물의 말과 행동이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트를 작성합니다. 인물의 이름, 그가 살고 있는 방이나 그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인물이 만나는 다른 등장인물의 관계, 즉 가계도 같은 것들을 그려보기도 하죠. 소설 속 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소설 속에 있는 비슷한 주인공들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을 때 예전에 그 소설의 그 인물은 이랬는데 얘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에 접근을 하는 방식이죠. 또 주인공의 생각이나 말에서 통찰이 엿보이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합니다. 물론 복선이 보이는 문장들도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두죠. 나중에 사건이 많이 전개되었을 때 그때 내가 기록했던 것이 복선이 맞았나 체크해 봅니다. 그러니 소설을 읽을 때 인물에 집중하게 되고 사건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소설이 점점 재밌어서 깊게 빠져들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물에 집중해서 소설은 독서 노트를 합니다. 두 번째, 에세이는 어떻게 작성하냐면요. 에세이는 작가의 생각을 쓴 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세이를 많이 읽으시겠지만 에세이는 문장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좋고 예쁜 문장을 수집하기 위해서 에세이를 많이 쓰고 상대의 글을 통해서 제가 힐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힐링 받았다고 생각하는 문장에는 밑줄을 긋고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표현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계발서인데요. 저는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는 편입니다. 자기계발서는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나 자신을 일깨우는 책이기 때문에 저자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행동, 새로운 도전 같은 것들을 체크해서 기록해 놓고 그 뒤에 나는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 할 것과 깨달은 것들을 별도로 메모를 하는 방식으로 독서노트를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계발서 독서노트는 마치 반성문 같은 글이 만들어져요. 지금까지 소설, 에세이, 그리고 자기계발서에 대한 제 독서노트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독서노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독서노트 방법을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노트법을 참고해서 저도 한번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독서노트 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처음 독서노트를 쓰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에 책을 들고 펼쳐서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한 손에 펜을 들고 책을 읽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을 발견하면 밑줄을 긋고 거기에 그냥 자기 생각을 쓰세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어느 순간 여백이 모자라다 싶을 때 독서 노트를 만들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독서한 책의 권수가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책을 나는 제법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지? 그때가 바로 독서 노트를 제대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